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은 예금 상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이자를 주는지 아니면 복리 이자를 주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할 내용은 예금 상품이 아니고 적금 상품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적립하는 적립상품의 경우 등비 수열의 합을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2011년부터 연초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연이율 5% 복리 이자를 주는 정기 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 적금 상품이 2020년 초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 연초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이 되겠죠. 그때 연초에 또 10만 원을 넣고 이렇게 쭉쭉쭉쭉 넣다가 2020년 초에 10만 원을 넣고 나서 딱 넣고 난 이후 바로 그 앞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연이율이 얼마라고요? 네, 5%. 근데 어떤 이자를 줘요? 복리 이자를 주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지금 언제부터 적립을 한다고 했어요? 2011년 초부터 적립한다 했죠. 언제까지? 2020년 초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 초에 적금했던 이 10만 원, 이 10만 원이 2020년 초가 될 때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2011년 초에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럼 2011년 초가 대략 요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만 원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2011년 말 1년 뒤면은 이자가 한 번 붙죠. 이자가 복리율은 몇 퍼센트예요? 네, 5%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가 1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지점 즉 2011년 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는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죠. 연이율 5%. 네, 그러면 10에다가 1 플러스 0.05. 2011년 말이 되면은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요 금액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다시 1년이 지나면 어때요? 또 5%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복리로 계산되니까 요 금액 자체가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다시 5%의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될 거예요? 네, 1 플러스 0.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 금액이 다시 원금이 돼서 이 시점 2013년 말이 되었을 경우 10에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잘 보세요. 2019년 말이 됐어요. 이때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자, 그럼 이거 몇 번 붙는지 앞에 그 규칙성을 확인하면 돼요. 자, 볼게요. 2011년에 이자가 한 번 붙었고 2012년에 이자가 한 번 붙었고 각 1년마다 한 번씩 붙죠. 2011년에 한 번, 2012년에는 두 번, 2013년에는 세 번 이렇게 붙어요. 그럼 2019년에는 몇 번 붙겠어요? 네, 9번 붙겠죠. 그러면 2019년 말 지점, 이 지점에는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네, 9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2019년 말이 됐을 때는 이 금액인데 우리는 언제 돈을 찾는 거예요? 네, 2020년 초에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20년 초는 이자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2020년 때는. 이자가 당연히 안 붙겠죠. 왜냐면 2020년 말에 가야지 이자가 붙지 2020년 초에는 이자가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2011년 초에 적금했던 이 10만 원은 2020년이 되었을 때 2020년 초가 되었을 때 금액이 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요 금액.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가 총 9번이 붙는 거죠. 9번. 그다음 2012년 초에 또 10만 원을 적금할 거 아니에요. 이 10만 원. 그죠? 이 10만 원. 이 10만 원은 너는 이자가 몇 번 붙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2012년 초에 이렇게 넣었어요. 요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네, 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12년 말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 대한 이 10만 원의 이자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 플러스 0.05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2013년 말 이 시점이 됐어. 그러면 2012년 초에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몇 번 붙어요? 네, 2번 붙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한 금액은 0.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마다 이자가 붙으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2012년 초에 10만 원을 넣었는데 이 금액은 2019년 말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이때는 얼마가 돼?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2012년 초에 불입을 했으니까 2019년 말에는 이자가 8번 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금액은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네,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10만 원씩 적금에 대한 그 이자가 붙는 횟수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쭉 이자를 붙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자, 그러면 이 시점 볼게요. 이 시점 언제를 보냐? 요때 2019년 초 요 시점 볼게요. 이때도 얼마를 적금해야 돼? 10만 원. 이 10만 원을 불입하잖아요. 그죠? 이 10만 원. 네. 10만 원은 2019년 초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럼 이때의 10만 원을 딱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2019년 말이 됐어요. 그럼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즉 이 시점 되겠죠. 이 시점 2019년 말. 이 시점에는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서 2020년 초에는 이자가 안 붙으니까 2020년 초의 금액은 당연히 요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2020년 초가 딱 됐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불입하겠죠. 네. 10만 원을 넣을 거예요. 10만 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0년 초에 10만 원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2020년 초까지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10만 원 된 이자가 안 붙고 그냥 원금 10만 원만 딱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부터 10만 원씩 매년 적금해온 금액이 이자가 다 붙겠죠.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거, 이거 합한 값, 요거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하면 얼마냐? 자, 이거를 다 한번 더해 볼 텐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보면 보세요. 밑에서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밑에서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불입한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만 원 이자가 안 붙는다 했죠. 이 10만 원 이자가 안 붙죠. 그다음 그 앞에 1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한 번 붙는다 했죠. 한 번. 네, 요거예요. 이거는 10만 원에다가 1.05로 곱한 값이고, 그 전에는 이자가 두 번 붙죠. 1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 또 그 전에는 10만 원 곱하기 1.05의 세제곱.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가장 나중,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넣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는 1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첫 번째 항이 10만 원이고, 그리고 공비가 1.05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10만 원부터 10만 원 곱하기 1.0의 구성이니까 총 항해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이 금액을 다 합한 게 총 원리 합계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등비 수열 합공식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부분합 SN은 어떻게 구해요? 네, SN은 R-1분의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R은 1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네, 항의 개수죠. 개수.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항 A가 뭐예요? A가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공비는 얼마예요? 1.05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n이 네, 10개.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S10은 우리가 원하는 원리합계 2020년 초까지 원리합계는 R이 1.05니까 1.05에서 1을 빼면 0.05분의 첫 번째 항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1.05에 몇 제곱? 네,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네, 10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2011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매년 10만 원씩 적금한 금액의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겠어요? 이 금액이 대략 계산해 보면 125만 7,790원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요 밑에 보면은 이거를 공식화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만 맹목적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 첫 번째 항도 변할 것이고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식 외우지 말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적금에 대한 이렇게 현금 흐름도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돈이 이자가 몇 번 붙는지 2011년 초에 적립한 이 10만 원이 우리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몇 번 붙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불입한 10만 원이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복리로 주는지 달리로 주는지 그리고 이게 연 이율인지 월 이율인지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틀리는 그런 게 도대체 이자를 몇 번 지급하는 거야? 이자를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불입했던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요런 거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방금 선생님처럼 요런 방법으로 계속 풀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공식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방금 했던 거를 복습할게요. 다시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금 2011년 연초부터 10만 원씩 이렇게 정기 적금을 부었는데 언제까지 2020년 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명확한 시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에서 명확한 시점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 문제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하게끔 그러니까 문제 해석에 따라서는 이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교과서 문제가 좀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내면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명확한 그 시점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푸는 방법을 일단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예제 9번 보겠습니다. 매달 초에
10만 원을 연이율 6%로 매달 복리로 주는 거죠. 매달 복리로 적용되는 만기 1년 정기 적금에 가입할 경우 12회 납입 후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문제를 조금 고칠게요. 뭐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서 만기 1년 요 단어를 치우겠습니다. 만기 1년 줄게요. 근데 이걸 지워도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 시험에 낸다면 어떻게 바꿀 것 같냐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매달 초에 10만 원을 이거를 명확한 시점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 매달 초에 10만 원을 연이율 6%로 매달 복리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2011년 1월부터 매달 초 10만 원은 연이율 6%로 매달 복리가 적용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할 경우 12회 납입 후, 이때 12회 납입 후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12회 납입 후 그 즉시 그 시점 납입한 바로 그 시점 원리 합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납입 후 이자를 받고 난 그 시점 얘기하는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금은 일반적으로 보통 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초에 납입해서 그 말에 가서 그 정기 적금을 이렇게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 이렇게 12회가 아니고 그 시점을 언급할게요. 시점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12월 초 이거를 지우고 12월 2011년이겠죠. 2011년 12월 초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시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했던 그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초부터 10만 원을 납입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매달 복리로 적용되는데 지금 연이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이율을 월이율로 고치겠죠? 월이율로 고치는 거는 쉬워요. 그냥 6%를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네, 0.5%. 월이율 0.5%예요. 그죠? 그러면 이자율은 0.005가 되겠죠. R은. 됐습니까? 자, 지금 원금이 얼마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연이율 0.005%로 이렇게 주는데 이자가 몇 번 붙는지, 2011년 1월 초에 납입한 10만 원에 대해서 2011년 12월 초까지 이자가 몇 번 붙는지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월 초에 불입했으니까 월마다 이자가 생기겠죠. 1월 말에 이자가 한 번 붙고 2월 말에 또 한 번 붙으니까 이자가 두 번, 3월 말에는 세 번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11월 말 돼서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네, 11번 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현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점 표시해 볼게요. 자, 2000 여기 간단하게 여기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다음 2월 쭉쭉쭉 해서 여기가 뭐 10월이라 할게. 10월 그다음에 11월. 네. 이때가 10월 11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때 얼마 10만 원을 넣었죠. 1월 초니까 이때 10만 원을 넣었을 거예요. 10만 원. 그죠? 그러면 이 1월 이 한 달 동안 이자가 붙겠죠. 그죠? 이자가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2월 말이 됐어요. 이 시점이 된 거죠. 이 시점. 이때
이때 역시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이자가 총 두 번 붙었겠죠. 그러면 1월 말에 이자가 한 번, 2월 말에 이자가 두 번, 3월 말에 이자가 세 번. 그러면 11월 말이 됐어요.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네,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이자가 11번 붙겠죠. 그죠? 그러면 11월 말 시점, 이 시점에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11번 붙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몇 제곱, 이자가 몇 번? 네, 11번 이렇게 붙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2월 초에도 이 시점이죠. 요 시점. 2월 초에도 얼마예요? 10만 원을 납입했잖아요. 그러면 2월 초에 납입한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이자가 한 번 줄어서 네, 10번 붙겠죠. 10번. 그래서 쭉 와서 이 시점에서는 10만 곱하기 1.005의 몇 제곱? 네,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와가지고 자 보세요. 언제까지 불입을 할 거예요? 우리는 12월 초까지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불입한 요 금액, 이때 금액한 거, 이때 10만 원 역시 넣죠. 그러면 11월 초에 납입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은 10만 원에서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0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점, 자, 이 시점 볼게요. 이 시점은 언제예요? 12월 초죠. 그죠? 12월 초에는 역시 10만 원을 납입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2월 초까지 원리 약계니까 이 12월 초에 납입했던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근데 이자가 안 붙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 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납입했던 이 모든 금액을 합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05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총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보세요.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네, 항의 개수는 총 12개가 되겠죠. 공비는 뭐라고요? 1.005가 되겠죠. 첫 번째 항 A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리 합계를 S라고 표현했었을 때 S는 얼마였을 1, 그러니까 1.005에서 1을 빼고 첫 번째 항 10만 원, 그리고 1.005의 몇 제곱, 총 항이 12개니까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냐면 123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0번. 자, 예제 10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연이율 5%로 매년 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0년 후의 원리 합계가 100만 원이 되려면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 문제를 고쳤죠. 언제부터 납입하고 언제까지 납입하는지 문제를 고쳤는데, 이렇게 명확한 시점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정확히 시점이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10년 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 일반적으로는 10년 후라고 하면 10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오해를 할까 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매년 초에 불입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의 초까지 불입을 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조금 고치는 게 낫겠죠. 그죠? 어떻게 고치냐면, 이것도 그러면 연이율 5%로 어떻게 고칠까요? 2011년부터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0년 후가 아니고 10년 후
아니고 이거 10년 후를 빼고 정확한 시점을 얘기할게요. 2020년 말까지 원리 악기가 10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매년 얼마씩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 요 예제 10번 있잖아요. 예제 10번은 앞에 설명했을 그 문제와 예제 9번과는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 밑에 거 요거. 요 공식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매년 불입을 하는데 연이율이 5%고 2011년부터 납입을 하고 2020년 말까지. 그러면 도식화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2011년,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2019년 하고 2020년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볼게요. 이 지점에서 얼마를 넣어요?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1을 적금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1에 대한 금액에서 1년 뒤면 어때요? 1년 뒤면 이자가 붙겠죠. 즉 이 시점이 되면 요 시점이 되면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죠. 복리로. 그러면 1 플러스 연이율이 5%니까 0.05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이 시점에서는 1 플러스 0.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됐어요. 2020년 말. 그러면 이자가 지금 총 몇 번 붙겠어요? 2011년에 한 번, 2012년 말에 또 한 번, 2013년에 또 한 번 이렇게 해마다 이자가 붙으니까 2020년 되면 총 이자가 10번 붙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0.05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총 10번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인 2012년 초에 또 A1을 불입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2년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 이자가 한 번 2012년 말에 한 번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이 시점이죠. 그 다음에 2014년 말엔 또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이자가 총 2번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2020년 말이 됐어요. 그럼 이자가 총 몇 번 붙어요? 이자가 9번 붙죠. 한 번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서 2019년 초에 역시 마찬가지로 A1을 불입하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말에는 이자가 2번 붙으니까 이 시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2020년 초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A1을 불입할 거죠. 그러면 2020년 말에는 어때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한 번. 그래서 0.05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2011년 초부터 A1을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불입을 해요. 언제까지? 2020년 초에 불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2020년 말에 원리 악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합해주면 되잖아요. 이 금액을. 그럼 보세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첫 번째 항이 이거죠. 이거 A 곱하기 1.05 그죠?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는 1.05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총 항이 몇 개예요? 총 항이 10개죠. 그죠? 그러면 공비 R은 1.05고
그리고 첫 번째 항 A는 A 곱하기 1.05가 될 거고, 그리고 개수는 몇 개예요? 창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럼 원리할게요. S는 자 R에서 1을 빼면 0.05 분의 첫 번째 항 A가 라지 A 곱하기 1.05에서 1.05에 몇 제곱이에요? n이 10이니까 10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게끔? 네, 100만 원이 되게끔. 알겠습니까? 100만.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게끔 하는 라지 A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라지 A 값은 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요거를 여기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 A는 100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10승 마이너스 1 분의 0.0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 하면 7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5,000원씩 매년 이렇게 10번을 불입하면 이제 2020년 말이 되었을 때는 총 100만 원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예제 9번과 뭐가 달라요? 예제 9번과. 예제 9번에서는 마지막에 불입했던 금액에서는 이제가 안 붙었잖아요. 그죠? 이제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요 마지막 이때 11월 말에 12월 초에 불입했던 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가 안 붙었죠. 하지만 이 예제 10번 문제는 우리가 2020년 말에까지 구하기 때문에 2020년 초에 불입했던 그 A1에 대한 A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한 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제 9번에서는 첫 번째 항이 이자가 안 붙은 금액이었는데 예제 10번에서는 첫 번째 항이 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제 불입하고 언제까지 그 원리 합계를 구하는지 구체적인 일시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첫 번째 항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문제 6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연이율 6%로 매년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적금에 매년 초 5만 원씩 적립해 가면 10년 후 원리금 합계는 얼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10년 후 이렇게 쓰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일시로 바꿀게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연도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이율 6%로 2011년부터 매년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적금에 매년 초에 5만 원씩 적금에 가면 이것도 10년 후가 아니고 구체적인 일시를 말할게요. 2020년 말까지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바꿀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1년 초에 얼마를 불입했어요? 네, 5만 원. 그 다음에 2020년 말이 됐어요. 그러면 2011년 초에부터 불입했던 이 5만 원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매년 이자가 붙으니까 2020년 말이 되면 이자가 10번 붙겠죠. 그러면 2011년 초에 불입했던 5만 원에 대한 금액은 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복리로 하니까 0.2율이 6%죠. 0.6에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요? 네, 10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붙고 나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불입했던 5만 원. 그러니까 언제 불입하는 거예요? 2020년 초에 불입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말까지니까 이제가 한 번 붙겠죠. 그러면 5만 원에서 이제가 한 번 붙으니까 0.06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항이 5만 원 곱하기 1.06이에요. 그리고 공비는 1.06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총 10개죠. 그죠? 그러면 원력 S는 1.06에서 1을 뺀 다음 첫 번째 항이 5만 곱하기 1.06이고 1.06에 자 항의 개수가 총 10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원리역계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69만 8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방금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서 풀었잖아요. 요거를 본인이 한번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계약이잖아요. 그죠? 계약한 뒤에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내용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